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장에 플러스 1.38%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꽤나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5일 연속으로 지금 빨간색이 찍혀 있는 게 여기 하단에 확인이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 던지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사줬던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5일선 위로 딱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굉장히 추세가 좋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미국장에서 유스케이 파워가 마이너스 11.9% 정도 하락을 해버린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2.9%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면서 최근에 뉴스케이 파워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는 처음에 하락이 나왔었던 이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거냐면은 대주주 매도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마이너스 24% 정도, 어떤 거에 비해서 증권사 추정보다 마이너스 24% 정도라고 이렇게 확인이 좀 되실 텐데, 최근에 한번 급락이 나왔던 구간에서부터 대장은 사실상 교체가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 게, 오클로라는 종목이 오히려 더 추세가 괜찮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3일 연속으로 음봉으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 우라늄을 가공하고 농축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적은 좋았었습니다만 윗골이 음봉을 달아줬었고, 관련주들 하락과 더불어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다뤄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스터빈 관련 종목들의 추세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관련주들의 하락을 핑계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잡아가셔야 된다? 무조건 기회 구간으로 잡아가셔야 되면서,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요, 올라갔을 때 매수, 떨어졌을 때 매도, 올라갔을 때 매수, 떨어졌을 때 매도, 요걸 반복하시게 되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 한 종목만으로도 계좌가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포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일 없도록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구독자가 늘어서 도달 범위가 증가했습니다라고 지금 유튜브 측에서 동영상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동영상에 참여하는 구독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까지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댓글에 매도 금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도달 범위가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달 범위가 뭐냐면요, 주식을 메인으로 시청하시는 카테고리가 잡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 댓글을 많이 작성을 하더라 하면서 추천을 해봐 드린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주식을 평상시에 즐겨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로 유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인분들이 꽤나 많이 매도를 했던 최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매도하시는 일이 아니라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꼭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스케일 파워 사이의 급락에 이어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한 베트남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2030년 교역이 207조 목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액 20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게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9일이니까
실상 이제 내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돼서인지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추세를 많이 회복해주면서 5일선 위로 딱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207조 원 규모의 교육액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항비할 예정,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걸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좀 있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이 체코 원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이 체코 원전의 확정 부분 반영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어떤 모멘텀이 작용할 수가 있겠다? 베트남과의 이런 어떤 정상회담을 토대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얘기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면서, 어떻게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상승했던 최고점 대비해서 하락했던 폭이 마이너스 2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견고한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지켜주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어떻게 좀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이요, 대략적으로 이 3.7조 가까이를 터졌던 거래대금,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3.7조 가까이의 거래대금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줬었는데, 그 장대양봉의 하단부를 깰만 하면은 돌려세우고 깰만 하면 돌려세우고를 3번을 지금 반복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주가를 철저하게 이 기준봉을 지키고 있구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 심지어 이 하나오션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사실 이렇게 조정을 줬던 구간이 어디까지 밀렸었다?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면서 과격하게 밀렸었던 것에 반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말로 주가가 견고하게 위에서 딱 버티고 있는 구간이면서, 한 번만 이슈가 터져 나오면 장대양봉으로 시원하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서 상시 대기를 지금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근에 있었던 급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SMR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죠.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이런 쪽으로도 이제 테마를 편승하고 있고, 풍력 쪽으로도 심지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MSCI 관련한 테마도 편승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가스터빈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최근에 이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놓고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보다 추세가 좋진 않지만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얼마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40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위의 구간에서 지금 버티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관련 종목들 추세가 무너진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가스터빈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G 버노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G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240조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20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120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지금 몇 조다? 42조다. 대략적으로 40조대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스터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쇼티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쇼티지인데, 쇼티지가 뭐냐면 공급 부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의 쇼티지 사건이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진단키트 사건과 리튬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당연하게도 몇십 배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종목들도 수십 배를 상승하면서 금양이 20배를 올라갔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쇼티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왜 이게 쇼티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 유일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4곳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가스터빈 할 수 있는 곳 딱 4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우디 등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하게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트랙 레코드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이력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쌓여야지만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신뢰도가 높아졌을 때 추가적인 수주 내용도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스터빈의 수주가 무섭게 폭발적으로 달성이 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지금 써져 있냐면은, 상반기에는 가스 수소 분야에서 2조 8천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의 가이던스 목표치가 몇 조라고 했어요? 3.4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상반기에 몇 조를 달성했다? 2.8조를 달성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6천억 정도만 하면 올 한 해 동안에 목표했던 걸 전부 다 달성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반기 동안에 2.8조를 수주한 기업이 하반기에 6천억을 달성 못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보다 달성하고 오버페이스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주요 프로젝트로는 베트남 오몬 4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가 9천억,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한 게 3,400억, 사우디에서 마찬가지로 8,900억 원이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수주 금액 자체가 빵이 굉장히 큰 상태라는 걸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건설 공사 수주 계약을 따온 만큼 이번에 누가 방문한다고요? 소럼 서기장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가 될 수가 있겠다? 가스터빈 쪽으로도 이슈가 터져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팀 코리아가 같이 움직여서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단독 수혜다 보니까 팀 코리아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나먹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가스터빈 주기기라도 하나라도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독 수혜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안 좋게 진행된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한미반도체처럼 진행될 확률이 높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미반도체가 이런 구간에서 미친듯이 대폭등이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안 좋게 진행돼도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상승해주면서 기준봉을 하나 세워줬었고, 이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무섭게 개입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야금야금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모았던 흐름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한테도 최근에 나타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시세를 주려고 이렇게 먼저 모았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만약에 안 좋게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게 고작일 거다, 주가를 심하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누가 곤란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까지 물량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온 세력 측에서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어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회는 무조건적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악재가 좀 터져나왔었던 한미반도체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아세워 올려주면서 물량 뺏기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 시원하게 상승으로 나오면서 정말로 미친듯이 날아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전혀 매도하실 만한 이유 없다, 오히려 내가 떨어지면 단 한 주라도 더 사야 되는 기회 구간을 꼭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올라오고 나서 특히나 이 프로그램의 개입 강도가 굉장히 세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속적인 이렇게 음봉이 있었던 만큼 꽤나 많이 팔아제낀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사실상 이 외국인 놈들 거의 다 팔지도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 수량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신고가를 찍다가 살짝 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나오션 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오션도 이렇게 위의 구간에서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한 차례 꺾였었던 적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이 꺾였다가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살짝 상승이 나와주자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줬다라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이 물량을 매집을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만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서 그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 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 4년간의 박스를 한번 시원하게 물량 소화해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전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앞전에는 없는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프로그램한테 출현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5일 연속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개입 강도를 높여가면서 얼마 정도를 매수를 해줬다고요? 860억 원 가까이를 매수를 해주면서 11선 위로 안착을 시켜놓고 본격적으로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입을 심하게 들어왔던 바로 이날 5월 7일 날에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해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시간 대응방이 텔레그램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입장하시는 방법, 실시간 대응 사점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도 내주시고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다고 공유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 모여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찮게 핸드폰 번호를 외우실 필요 없이 이 링크를 딱 클릭하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거고,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대응 타점 및 대응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얼마 전까지 해서 이 두산 측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들? 두산 비나를 매각하려고 했었죠. 두산 비나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한 만큼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두산이라는 회사 자체는 사실상 농기계를 많이 만들었던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있었던 화력발전소 관련 이 두산 비나까지 처분해 가면서 어떤 것에 지금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겠다, 회사의 올인 전략이라고 지금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 갑자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이라고 하면서 두산 웨스팅하우스 인수 검토하나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여전히 많은 거는 여러분들도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만약에 이런 증설을 목표로 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겠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호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나서 급락이 있으면서 개파락하고 출발했다가 그 기준으로도 50% 이상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현지 투자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두산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서
원전 주기기라는 중량물의 특성상 항구부터 새로 만들어야 될 수준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작해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인수설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경영난으로 인해서 2005년, 2017년, 2022년도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던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두산이 인수를 시도했었으나 실패했다라고 나오면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재권 논란을 겪으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왔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호주에 있는 오스탈이라는 기업을 이 미국 정부 측에서 100%까지 인수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가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하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 한번 나올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것을 핑계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하면요, 주가가 한번 이렇게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잡아야 된다? 기회의 구간을 노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유상증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금의 사용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금의 사용처가 운영비다, 운영자금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직원들 밥 먹일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시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일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때 당시에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만 사셨다라고 해도 이 고점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수익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자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금의 사용처를 불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무섭게 나왔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상증자를 때린다라고 하면요, 훨씬 더 고점까지 운전해놓고 그 구간에서 때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의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슈가 먼저 번부터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기회는 잡으셔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신고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상승 추세 무섭게 보여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얼마나 주가의 반응이 또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요? 스몰캡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요.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하고 이걸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들고 가시면서 이 후속주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스몰캡 종목도 하나 포트에 구성해 주십사 해서 매집주로 찾아왔다라는 말씀이고,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매출 비중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한번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도 이 원전 테마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상승을 해준 다음에 다음번 상승을 할 때는 더 무섭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 신고가가 이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올 때 만약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해준다라고 하면 88% 정도 지금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고점 부분에서만 매도를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노려볼 수가 있겠다? 60% 정도의 수익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종목, 이번 매집주로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포트에 한번 구성해 보십사 해서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화끈하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해준 캔들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보이다가 낙폭이 진정되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매집주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종목 같이 매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딱히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이후로 딱히 거래량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같이 모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이 이렇게 무섭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조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것도 이슈가 되면서 우양 같은 김밥 종목들도 올랐었고, HJ중공업 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북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산 테스타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여러분들 이슈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과 맞짱을 떠가면서 수급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이제 막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수급들이 이탈되면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HJ중공업 같은 종목들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건데,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지금 전고점을 뚫어줘서 3,3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 하나오션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과 이슈를 끌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급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장도 올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짚어드렸었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베트남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고,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회 구간으로 노려가면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함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겁나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타점 잡아서 대응할 거니까 실시간 참여하시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좀 해봤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